지금은 기본적으로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전 지금도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승마협회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까지 하겠습니다. 중간에 승마협회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까지 하겠습니다. 증인은 차관으로 취임한 후인 2013년 12월 중순경 비서실장의 집무실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만나 그로부터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었죠. 대통령이 체육계에 관심이 많으므로 관련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체육계 돌아가는 형편을 빨리 파악한 후 체육계 관련 비리를 척결하고 깨끗한 체육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런 당부를 받았죠. 제가 그게 제일 먼저 받은 저의 임무입니다. 예, 그 당시 방점이 비리 척결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 전에 태권도 관장 자살 사건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저도 그때는 제가 차관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청와대에서 얘기 듣기로는 김기춘 실장한테 얘기 듣기로는 그 태권도 아버지의 자살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증인은 2014년 2월경 지인으로부터 체육계 돌아가는 현황에 대해 잘 아는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으로부터 연락이 갈 것이니 만나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후 최소원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최소원을 처음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첫 대면이죠. 네. 그 지인이 누구신지 밝히실 수 있습니까? 그건 제가 그분의 사생활이 있어서 밝힐 수가 없습니다. 밝힐 수 없다. 당시 최서원은 증인의 이력 등 신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증인은 최서원과 그 당시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체육 개혁에 관련된 얘기를 나눈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체육 개혁. 그럼 마찬가지로 비리 척결이네요. 뭐 그 정도의 그 정도? 예. 비리 척결을 포함해서 네. 증인 한 가지 이 체육계의 비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증인이 차관이 돼서 파악을 해보니까. 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다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뭐 횡령 같은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장기 집권하는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지만은 예. 제가 20년, 30년 동안 그 협회를 자기 사유화해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금 우리가 대부분의 예산이 국가 지원금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게 대해서 횡령하고 공금을 갖다가 유용하는 그런 형태들이 많았고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도 문제가 좀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예, 증인을 문체부 2차관으로 추천한 사람은 최서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누군지 밝히실 수 있어요? 그것도 제가 좀 밝히기가 좀 그렇습니다. 최서원 씨는 지난번 증언에서 자기가 그 증인의 이력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추천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언론에 났거든요. 저는 이력서를 최서원 씨한테 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증인은 이 당시에도 최서원 씨 만날 때도 최서원 씨가 나를 추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군요. 그때는 그러니까 추천했다는 것은 몰랐지만은 예. 최서원 씨라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최서원 씨가 추천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최서원 씨가 추천한 거라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 걸로 그 당시에도 알고 있었어요. 최서원 씨 만났을 때도 저 사람이 나를 추천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걸 추천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추천이라는 것 자체를 네. 그럼 나중에 나를 추천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를 최서원 씨가 아닌 누구라는 걸 언제 알게 됐습니까? 저는 추천하는 거는 오로지 그분이 제 아는 지인이 저를 추천한 걸로 그 사실만 알고 있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간 거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몰라요. 증인은 최서원을 알게 된 후부터 그를 자주 만나고 연락을 취해 온 것으로 검찰에서 진술했잖아요. 그렇게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자주 만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가끔 그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예. 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뭐 업체들에 대해서 좀 도와줘야 달라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 하자고 하고 좀 만나고 그랬었습니다. 몇 달에 한 번 만났어요? 그럼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뭐 예. 구체적으로 어떤 특경일을 정해놓고 만난 적은 없습니다. 예. 근데 만났을 때는 그러면 그 만남에 자꾸 응해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증인이? 글쎄 그거는 그분이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저는 그분이 아마 뭐 대통령하고 연결된 거라고는 깊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 그 당시에? 네. 그러면 최서원 씨가 자기가 대통령하고 연결됐다는 얘기도 안 그런 했어요?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증인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몰랐습니다. 증인은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처음 만났을 때 말하는 거예요. 네. 승마계와 관련하여 일부 시도 승마협회장들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조직을 사유한다는 말이 들리니 깨끗한 승마계가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당부도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최서원은 증인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의 딸이 승마 선수로 활동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네, 그때는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자신이 대통령과 친하다는 얘기도 안 했고요. 네. 그 증인 조서를 보니까 펜싱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다고 그러는데요, 최서원 씨가. 예.
어떻게 얘기를 하던가요? 펜싱에 대해서. 그 같이 그때 한번 최서원 씨하고 나온 게 고영태 씨입니다. 예. 고영태 씨하고 저하고는 딱 한 번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네네. 근데 고영태 씨가 펜싱 제가 그 체육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펜싱 전문가를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네. 이력서를 주고 그 사람 그 감독을 소개시켜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펜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2014년 4월경 언론과 국회에서 정유라가 대통령과 친밀하여 특혜를 받는 공주승마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는 2013년 4월 경주 상주에서 개최된 승마대회와 관련하여 상주경찰서에서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문체부에서 감사를 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한 논란이었죠. 그건 제가 오기 전 얘기였습니다만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일이긴 하지만 증인이 나중에 왔으니까 업무 파악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때 관련자들을 수사한 건 최서원 씨가 경찰에 고소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그리고 문체부에서 감사한 건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그 얘기? 그거는 그 당시에 그 과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와대 전재수 누가 진재수 과장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그 교문수석실에서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문수석실에서 네. 국회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정유라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죠. 네, 아시안 대회 국가대표 아시안 게임 전입니다. 전에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입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아니요, 아시안 게임 전에 전에. 2013년도에 국가대표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 제기해서 증인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 브리핑하는 등 적극 대응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증인이 그때부터 김기춘 실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 장관을 통하지 않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2013년 12월에 처음 뵀을 때부터 김기춘 실장이 예, 체육개혁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고 예. 직접적으로 체육개혁에 관련된 것은 직접 지시를 제가 받았습니다. 아, 그렇지만 예. 그때 국회에서 나온 얘기는 우리 그때 그 당시 장관께서도 국회 질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정정 보도자를 내겠다고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한 것이 국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제가 김기춘 실장한테 직접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기자회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김기춘 실장이 그 체육계 비리에 관한하는 증인에게 모든 업무를 맡겼다는 겁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그 내용 살짝 기억나십니까? 그 선발 과정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없었고, 예. 그다음에 그 혜택이 예를 들어 그 선수에 대한 어떤 네. 마사회 마방 활동 이런 것들이 저희가 승마협회 알아보니까 승마협회하고 마사회에 알아보니까 전혀 그것이 비리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던 것입니다. 증인도 그렇게 확신합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승마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승마협회에 나온 승마라는 것이 한 대회를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한 1년 내내 그 성적을 가지고 국가대표를 결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네. 그 전체적으로 나온 걸 봐서는 그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승마협회로 공식 들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서 동의해서 발표했던 것입니다. 네. 그 과정에서 증인은 자연스럽게 정유라가 정윤회와 최서원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네,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반인들은 최서원 씨의 딸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증인은 그때 최서원 씨를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서원 씨의 딸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물론 이름은 있었겠지만은 그 최서원 씨라는 존재감이 없었던 시절에 그렇습니다. 증인은 분명히 그 존재감을 느꼈고 네, 다른 분들이 어떤지는 모르겠다. 네. 증인은 차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피처인 부인을 만난 적이 단 한 번 있었죠. 차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네, 한 번 뵀습니다. 딱 한 번. 예. 네. 2015년 1월경이죠. 네, 그때 피처인 부인은 체육계 개혁 중 특히 체육단체장 선임 과정의 개혁을 말씀하셨죠.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피청구인께서 정유라 씨 얘기를 좀 꺼냈다고 그러는데 예. 그게 검찰 조서에 나오는데 그 정유라 씨 얘기를 꺼낸 그 맥락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세요. 그것이 2014년 4월 그거랑 같이 맞물리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 그 공주승마로 정유라 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인데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것이 나오는 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이 정유라 같은 선수를 정유라 같이 끼가 있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선수들을 위해서 좀 더 그런 프로그램을 영재 프로그램 같은 거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대통령 말씀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대통령이 정유라 씨 얘기를 꺼내기는 했지만 증인 말에 의하면 그게 정유라 한 사람을 지칭한 게 아니라 하나의 그 정유라 씨가 그 피해를 입었던 그 당시 그 언론 보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또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유라 씨를 하나 예로 든 거고 방점은 결국은 어떤 스포츠 인재 육성을 해야 된다는데 방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거는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그 당시로는 정유라 씨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증인한테는 네. 그 얘기가 더 증인한테는 부각이 됐었군요. 예,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그런 쪽에서 그 우리가 평창 올림픽도 있고 그다음에 2020년 그 도쿄 올림픽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재 프로그램도 같이 한번 키워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재 프로그램. 네. 그 영재 프로그램은 결국 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꼭 그건 아니고요. 재능 있는 어린 학생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3-25항까지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삼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4-1항 9페이지 4-1항입니다.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관련 2015년 7월 14일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가 설립된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최서원은 2015년 2월 장시호와 함께 만난 자리에서 동계스포츠 관련 영재센터를 만드는데 증인은 정부 예산 지원 등을 도와주고 법인 설립 일을 장시호가 맡아달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증인은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장시호에게 자문을 해준 사실이 있죠. 뭐 자문이라기보다는 몇 번 연락이 와서 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준 적은 있습니다. 검찰에서 보니까 무슨 뭐 써줬다고 그러던데. 써준 건 뭐 써줬다기보다는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어디 뭐 강원도에서 하는 게 낫냐, 서울시에서 하는 건 아니냐, 이게 동계이기 때문에 아마 강원도에서 하면 좋겠다.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직접 써준 적은 없습니다. 당시 피청구인과 대통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피청구인과 김기춘 비서실장이 동계스포츠 관련 영재를 키우고 은퇴 선수의 재능을 활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대통령 공약 사항입니까? 대통령께서는 그거를 뭐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 전국체전이라든지 예. 스포츠에 관련된 행사가 있으면 항상 그렇게 인재를 키우고 영재를 키우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 생각을 갖고 있어 증인은 정부 방침과도 부합한다고 생각하여 최서원을 기꺼이 도와주었죠. 네, 그렇습니다. 증인은 영재센터가 2015년 9월 4일 4천만 원, 2015년 12월 24일 1억 9,970만 원, 2015년 7월 6일 4억 7,713만 4천 원, 합계 7억 1,683만 4천 원의 국고보조, 넓은 의미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사실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증인은 영재센터가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을 받는데 도움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도움이라는 것이 합법적인 겁니까? 합법적인 겁니다. 일체 불법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도움 주는 방식은 그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같은 것이죠. 예, 보조금 저희가 보조금을 정식 그 사단법인에 준 그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준 겁니다. 그러나 장시호는 2016년 3월 30일 같은 해 5월 5일경 2회에 걸쳐 영재센터의 자금 중 2억 2천만 원을 본인이 설립한 더스포츠M의 컨설팅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처음 그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전혀 아는 바 없습니다. 삼성전자에게 2015년 10월 2일 삼성전자에서 2015년 10월 2일 영재센터로 5억 5천만 원, 2016년 3월 3일 10억 7,800만 원이 각 송금된 사실 알고 있습니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이게 후원금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증인은 관여하지 않았죠. 전혀 관여한 적 없습니다. 증인은 최서원의 요청을 받고 이기우에게 GKL이 영재센터에 2억 원을 후원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후원이 아닙니다. 뭡니까 그거? 그것도 역시 우리가 정부에서 영재센터에 지원해주는 보조금 형식으로 사업비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영재센터에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사업비로서 총 정산을 전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후원비가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후원비가 아닙니다. 그 GKL 2억도 이것이 대통령 관심사항이라는 사실을 저는 10월 26일 날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재센터에 대한 그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GKL에서도 영재센터에서 사업비 형식으로 2억 원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후원비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원래 GKL에 책정돼 있던 예산이었다는 맞습니다. 말씀입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다는 얘기. 그건 아니고요. 원래 스포츠에 2억 원을 쓰게 돼 있었습니다. GKL이. 근데 네. 그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네. 지금 영재센터 2억 원이 대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10월 6일 날 대통령 청와대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 그랬는데 네. 당초 증인은 뭐 청와대와 무관하게 또 연락도 받은 바 없이 지금 영재센터를 도와준 거잖아요. 그건 설립 때까지입니다. 설립 때까지. 예. 예. 그리고 보조금 받는 거 보조금 1차 보조금까지만 저희가 그 검토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검토를 해가지고 보조금 4천만 원만 해줬고 네. 그다음에 10월 26일 날 대통령께서 네. 스포츠 뉴스를 보시고 난 다음에 GK 그 영재센터에서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그 교문수석을 통해 가지고 검토하라는 의견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검토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대통령이 뉴스를 보고 이 사실을 알게 그렇게 됐다. 알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교문수석한테 들었습니다. 아, 김상률 교문수석입니다. 교문수석이 대통령이 이번에 뉴스를 보고 이런 일이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니까 네, 도와줘라.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보고를 해달라고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네, 누슬리 관련 물어보겠습니다. 스위스 누슬리사라고 알고 계시죠? 네, 2010년 3월 8일 플라자 호텔 비즈니스센터에서 프리젠테이션한 사실 알고 있죠. 예. 누슬리 회사가 당시 프리젠테이션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거기서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만은 더 블루케이하고 뭐 루슬리가 예. 뭐 MOU를 맺는다는 사실 나중에 알았고 예. 그 다음에 아마 동계 올림픽에 경기장의 일부 시설을 건설하는데 좀 도움이 되기 바란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참, 그 나중에 알았다는 거는 이게 이제 WK 관련 회사라는 거를 나중에 알았다는 거. 아니 WK하고 둘이 MOU를 맺는 MOU 사실을 맺었다는 사실 나중에 언제 알았어요. 알았습니까? 그거는 기억이 잘 안 나진 않습니다. 참, 그 WK가 최수지 회사라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최근 저기 언론 보도 이번 사태가 난 이후 알았습니다. 이번 사태가 난 후에요. 사망. 누슬리는 조립식 건물을 설치하여 한시적으로 건물을 사용한 후 이를 해체시키고 나중에 다른 형태의 건물로 다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조립식 건물의 시공 기술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자재 구입 비용이 좀 많이 들지만 이후에는 설치 비용만 들면 조립식 부품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IOC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증인은 위 프리젠테이션에 왜 참석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최서원 씨가 참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줬고, 예. 청와대에서도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아직 기억은 없습니다. 기억은 없어요. 네, 더 블루케이 쪽에서 연락이 왔던 것 같기도 합니다. WK에서 연락이 왔었고 아니면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게 아마 K 재단에서도 아마 연락이 왔던 것 같습니다. K재단에서 온 것 같기도 하고 네, WK에서 온 것 같기도 하고 네, 최순실은 확실히 얘기를 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청와대에서 왔는지는 잠깐 애매합니다. 지금. 애매해요. 네. 누슬리사가 평창 올림픽 개폐막식 공사를 맡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그 건설비를 청와대에서 예.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루스리의 그 건설비를 설치비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를 해가지고 루스리를 만나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만나봐서 그 견적서를 받아본 결과 그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요 프리젠테이션 전 얘기입니까? 아니 다음입니다. 다음에 예.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습니다. 네. 연락 와서 루스리를 예. 만나라고 했는데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견적서를 받아봤는데 예.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평창 조직위에 넘겼습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 예산 절감 효과가 대통령이 말씀하신 100억에서 200억 효과가 안 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공기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루스리를 안 하려면 좋겠다고 하는 저희 보고서를 청와대로 올린 이후에 루스리를 안 하는 걸로 대통령이 결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처음에 연락을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교문수석한테 왔습니다. 교문수석이 연락할 때 대통령님이 예. 어떠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대통령께서 루스리라는 업체를 알아봐라. 예. 그 업체를 하게 되면은 예.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꼭 누슬리 업체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죠. 그 업체를 지정을 했던 건 맞습니다. 지정을 했는데 네. 그 업체하고 계약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죠. 계약하는 건 아니고 직접 그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 그 업체를 네. 만나가지고 해보라는데 예산 절감 효과가 없고 공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도 안 맞고 그래서 그 당시 100억, 200억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산 네, 절감. 그렇게 절반 정도 되는 예산 절감이라는 것도 청와대에서 얘기했나요? 그렇습니다. 우병우 전 기타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2014년 5월 증인의 비리를 보고받고 증인을 경고하라고 공시 라인을 통하여 통보했다고 지난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건 어떻습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고요. 증인은 정유라 이화여대학교 입학에 개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도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아니고요. 네. 증인은 조항규 세계일보 사장 해임에 개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시고 증인 지금 뭘로 처벌받고 계신 겁니까? 지금 기소가 된 게. 지금 GKL에 2억을 준 거하고 그러니까 직권남용 예. 지금 2억 준 거. 네, 그다음에 GKL 그 펜싱팀 창단한 거. 펜싱팀 창단한 창단하는 거. 거. 예. 그다음에 그 체육인재 육성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거기 직권남용 이건 이 사건과 관계 없는 건가요? 이 사건하고 관계 없는 겁니다. 관계 없고. 네. 삼성이 준 돈하고는 기소 안 됐나요, 이거는? 삼성 준돈도 지금 기소돼 있습니다. 그래요. 다 기소가 됐네요. 삼성 그 16억 예. 그거하고 기소돼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다시 끝나요, 맞아. 예, 어떤 상황입니까? 묻겠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관련 사항하고 고영태 관련 사항하고 이기우 사장 관련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예, 시간이 많이 초과됐어요.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증언하시면서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체육계 비리 문제는 좀 나에게 보고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말이 이 체육계 비리 문제만큼은 문화부 장관을 배제하고 예를 들면 지휘라인에서 배제하거나 좀 제외하거나 그 사람에게도 비밀로 하고 직접 나에게 보고하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만큼 중요하니까 네. 비서실장에게 꼭 알려주라라는 말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증인은 아까 그랬습니다. 최순실 씨를 이렇게 만나던 와중에 어느 순간 고영태와 최순실이 같이 나온 일이 있다고 그랬죠. 네, 같이 한번 봤습니다. 그때가 대략 한 언제쯤인지 2월 달인 것 같습니다. 2016년, 14년. 14년, 네. 2014년 2월 달. 네. 예. 그때 딱 한 번 보고 더 이상 못 봤다고 그랬죠.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딱 한 번 보고 못 보셨긴 했지만 다른 사람, 예를 들면 이기우 사장 같은 사람이라든지 뭐 다른 관련자들로부터 고영태의 그 행동이라든가 어떤 처신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본 일 없어요? 전혀. 이규 사장이 한 번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이 그 협상 과정에 있는데 굉장히 좀 거칠고 건방지다. 좀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래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그 증인도 이게 아까 그 스포츠 에이전트 관련 사항 내지는 WK 관련 사항이 BH의 관심 사항이라고 증언하셨잖아요. 예. 그렇다 그러면 차관으로서 당연히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나 이걸 이 기관장인 산하기관장인 이기우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은데 물어본 일이 있죠. 저는 물어보기보다는 그쪽에서 보고가 더 왔습니다. 이기우가 보고가 예, 들어왔는데 예. 그 보고 내용인 즉슨 예. 그 고영태라는 사람이 다니면서 협상을 하는데 예. 80억이나 요구한다. 좀 사람이 좀 이런 사람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들은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뭐 어떤 그건 내용을 아니고 들었습니까? 고영태 얘기는 중간에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그 이기호 사장한테. 예. 그 얘기 네. 한번 해보시죠. 이기호 사장한테 협상 과정에 있어가지고 사장 그쪽 블루케이의 사장이 아닌 그 펜싱을 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제가 아마 누구란지는 대충 근데 그것이 한 5월 달쯤 4월 달쯤에 고영태 씨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의 그 좀 거칠고 좀 더 약간 좀 협상 같은 게 있어서 좀 강압적으로 하려고 하는 네.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이기호 사장이 굉장히 곤욕스러운 얘기를 이기호 사장부터 들었는데 그때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기호 사장이 그 사람이 그 대통령 핸드백을 만든 사람이고 고영태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이기호 사장. 그러면은 증인께서는 그 전에 이미 최순실과 고영태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기호 사장한테 이런 소리를 듣기 전에 네. 만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기우 사장으로부터 지금 하신 말씀 이렇게 들으니까 뭐 어떤 생각이 뭐 난다든가 뭐 느낌이 어떻다든 그런 게 없었습니까? 느낌은 네. 그 최순실 씨를 만나고 제가 언젠가부터 아마 고영태 씨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얘기를 제가 최순실 씨한테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시 그건 이제 그건 한 2014년 경이고 2016년 경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갑자기 어떤 고영태 얘기? 씨가 끼어 있다는 게 블루케이에 예.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고영태 지금 방금 전에 고영태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최순실 2014년에 한번 했던 예.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협박을 한다든가 아주 거칠게 군다든가 뭐 이런 그건 겁니까? 그건 뭘 아니- 안 좋게 얘기했다는 겁니까? 그냥 뭐 특별하게 뭐 특별하고 좀 안 더 이상 뭐 상대를 안 하겠다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더 이상 들었습니다. 상대하지 않겠다. 네. 예, 이상입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전 지금도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승마협회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까지 하겠습니다. 중간에 승마협회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까지 하겠습니다. 증인은 차관으로 취임한 후인 2013년 12월 중순경 비서실장의 집무실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만나 그로부터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었죠. 대통령이 체육계에 관심이 많으므로 관련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체육계 돌아가는 형편을 빨리 파악한 후 체육계 관련 비리를 척결하고 깨끗한 체육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런 당부를 받았죠. 제가 그게 제일 먼저 받은 저의 임무입니다. 예, 그 당시 방점이 비리 척결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 전에 태권도 관장 자살 사건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저도 그때는 제가 차관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청와대에서 얘기 듣기로는 김기춘 실장한테 얘기 듣기로는 그 태권도 아버지의 자살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증인은 2014년 2월경 지인으로부터 체육계 돌아가는 현황에 대해 잘 아는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으로부터 연락이 갈 것이니 만나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후 최소원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최소원을 처음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첫 대면이죠. 그 지인이 누구신지 밝히실 수 있습니까? 그건 제가 그분의 사생활이 있어서 밝힐 수가 없습니다. 밝힐 수 없다. 당시 최서원은 증인의 이력 등 신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증인은 최서원과 그 당시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체육 개혁에 관련된 얘기를 나눈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체육개혁. 그럼 마찬가지로 비리척결이네요. 뭐 그 정도의 그 정도? 예, 비리척결을 포함해서 네. 증인 한 가지. 이 체육계의 비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증인이 차관이 돼서 파악을 해보니까 뭐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다 얘기하지 말고 다 그냥 간단하게. 뭐 횡령 같은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장기 집권하는 게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지만은 예. 20년 30년 동안 그 협회를 자기 사유화해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공금 우리가 대부분의 예산이 국가 지원금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게 대해서 횡령하고 공금을 갖다가 유용하는 그런 형태들이 많았고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도 문제가 좀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예. 증인을 문체부 2차관으로 추천한 사람은 최서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누군지 밝히실 수 있어요? 그것도 제가 좀 밝히기가 좀 그렇습니다. 최서원 씨는 지난번 증언에서 자기가 그 증인의 이력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추천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언론에 났거든요. 저는 이력서를 최서원 씨한테 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증인은 이 당시에도 최서원 씨 만날 때도 최서원 씨가 나를 추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군요. 그때는 그러니까 추천했다는 것은 몰랐지만은 예. 최서원 씨라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최서원 씨가 추천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최서원 씨가 추천한 거라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 걸로 그 당시에도 알고 있었어요. 네. 아시안 대회 국가대표. 아시안 게임 전입니다. 전에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입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아니요, 아시안 게임 전에 2013년도에 국가대표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 제기해서 증인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 브리핑하는 등 적극 대응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증인이 그때부터 김기춘 실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 장관을 통하지 않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2013년 12월에 처음 뵀을 때부터 김기춘 실장이 예, 체육계획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고 예. 직접적으로 체육개혁에 관련된 것은 직접 지시를 제가 받았습니다. 아, 그렇지만 예. 그때 국회에서 나온 얘기는 우리 그때 그 당시 장관께서도 국회 질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정정 보도자를 내겠다고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한 것이 국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제가 김기춘 실장한테 직접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기자회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김기춘 실장이 그 체육계 비리에 관한하는 증인에게 모든 업무를 맡겼다는 겁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그 내용 살짝 기억나십니까? 그 선발 과정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없었고, 예. 그다음에 최선 씨 만났을 때도 저 사람이 나를 추천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추천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추천이라는 것 자체를 네. 그럼 나중에 나를 추천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를 최선 씨가 아닌 누구라는 걸 언제 알게 됐습니까? 저는 추천한 거는 오로지 그분이 제 아는 지인이 저를 추천한 걸로 그 사실만 알고 있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간 거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몰라요. 증인은 최서원을 알게 된 후부터 그를 자주 만나고 연락을 취해 온 것으로 검찰에서 진술했잖아요. 그렇게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자주 만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가끔 그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예. 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뭐 업체들에 대해서 좀 도와줘야 달라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 하자고 하고 좀 만나고 그랬었습니다. 몇 달에 한 번 만났어요? 그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두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뭐 예.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일을 정해놓고 만난 적은 없습니다. 예. 근데 만났을 때는 그러면 그 만남에 자꾸 응해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증인이? 글쎄 그거는 그분이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저는 그분이 아마 뭐 대통령하고 연결된 거라고는 깊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러면 최선 씨가 자기가 대통령하고 연결됐다는 얘기도 안 그런 했어요?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증인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몰랐습니다. 증인은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처음 만났을 때 말하는 거예요. 네, 승마계와 관련하여 일부 시도 승마협회장들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조직을 사유한다는 말이 들리니 깨끗한 승마계가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당부도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최소는 증인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의 딸이 승마 선수로 활동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네, 그때는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자신이 대통령과 친하다는 얘기도 안 했고요. 네, 그 증인 조서를 보니까 펜싱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다고 그러는데요, 최서원 씨가. 예, 어떻게 얘기를 하던가요, 펜싱에 대해서? 같이 그때 한번 최서원 씨하고 나온 게 고영태 씨입니다. 예, 고영태 씨하고 저하고는 딱 한 번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네네. 근데 고영태 씨가 펜싱 제가 그 체육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펜싱 전문가를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네. 이력서를 주고 그 사람 그 감독을 소개시켜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펜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2014년 4월경 언론과 국회에서 정유라가 대통령과 친밀하여 특혜를 받는 공주 승마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는 2013년 4월 경주 상주에서 개최된 승마대회와 관련하여 상주경찰서에서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문체부에서 감사를 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한 논란이었죠. 그건 제가 오기 전이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일이긴 하지만 증인이 나중에 왔으니까 업무 파악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때 관련자들을 수사한 건 최서원 씨가 경찰에 고소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그리고 문체부에서 감사한 건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그 얘기? 그거는 그 당시에 그 과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와대 진재수 지시? 과장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그 교문수석실에서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문수석실에서. 네. 국회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정유라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죠.